뉴스를 보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된다. 그래서 인상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느냐 이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 만원 정도,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인상이 됐고, 비율로 보면 한 12%, 12%에서 14%까지 인상이 되는 부분들. 뭐 그걸 보다가 시장 경위를 보니까 작년 시엔스가 2019년도부터 시멘트 업체들이 서로 M&A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합병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합병들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한 3개의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병들을 해서 이렇게 난립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합병들을 해서 정리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 중에 점유율이 높은 게 쌍용 CNE가 저는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엔면가는 100원짜리네요. 엔면가 단순히 이렇게 주가로 보면은 되게 싸 보이지만 엔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엔면가 100원짜리라서 그렇게 절대적 금액으로 치면은 싸 보이지만 엔면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싼 건 아니고, 시가총액이 그래서 2조 7천억, 시가총액이 꽤나 큽니다. 일단 유동 비율은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적고 20%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한행 코시의 시멘트 홀딩스 외에 관련자 77%, 거의 78%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죠. 유통 물량은 적고, 주가는 좀 더 눈에 좀 잘 띄는 거 보면은 한 8,000원대에서 5,000원대 정도로 떨어진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사업 개요를 보면은 레미코, 환경, 나머지 기타 사업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에서 쌍용 레미콘의 주요 상품은 레미콘 타업을 하고 있고, 퍼는 작년 기준으로는 21배로 그렇게 주가로 떨어진 걸로 보면 이익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차트상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퍼는 이 정도 금액이라는 얘기는 21배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익이 좀 더 떨어졌었다. 차트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자산 대비해서도 조금 고평가된 점 보이고요. 현금 배당 수익률이 좀 눈에 띕니다. 시가 배당률이 4,400원대 8.13%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인가? 왜냐면 보통 쌍용 CNE에서 배당주로 검색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상당히 높게 책정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줄만한 회사인가 이렇게 보면 매출액은 증가된 부분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준다는 건 수도 있지만 주가로는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 기준에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 보이고 있고요. 영업활동 제대로 하고 있고, 투자, 재무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그래도 한 10%대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17%에 대비하면 11%면은 이익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지만 ROE도 그걸 같이 떨어지는 부분 보이고, 굉장히 아쉬운 점은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해서 143%로 계속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부채 대비 현금 배당 100%가 넘어가죠. 번 것보다 160%, 118%, 172%. 그래서 440원을 계속 맞춰주고 있다. 번 것보다 더 배당을 주고 있다. 한앤코어 시멘트홀딩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 대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번 것보다 일단 현금은 430원으로 맞추자 이렇게 주는 것 같고, 부채 비율만 차라리 이 돈으로 주주 정책도 펴는 것도 좋은데 요 부채를 좀 줄이는 부분들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채가 원래 업계상 부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부채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100% 미만 때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배당을 이렇게 줬다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가격 배당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죠. 8%대의 배당 계속 유지를 한다면, 배당만 유지한다면 가능할 건데, 그러면 올해 그 배당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아마 이익이 좀 개선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멘트 사업이 60%, 레미콘 사업이 20%, 나머지 기타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내수로 하고 있고, 기타 사업에서는 수출로 석회석이나 해상 운송 부분, 나머지는 다 내수로 잡고 있습니다. 관계사들도 원초적인 레미콘이나 기초 소재, 시멘트 관련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쌍용 레미콘이 제일 크게 처리되어 있는 자산이 잡혀 있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으로 보면 매출액으로는 상승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을 했었다. 주가처럼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인상이 됐다 그러면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 최근 1분기 이후에 오늘 뉴스 같은 경우도 보고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업계에 아는 사람들은 인상이 되는 거라 보고 매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4,470원에 4,740원에서 5,000원대까지 넘어가는 부분들, 이 뉴스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입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판관비는 꾸준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 나머지 원가도 올랐다. 인상이 올해 인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뉴스로 보면 재무 상태로 보면 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자산이 늘면서 부채로 는 걸로 인해서 자산이 는 걸로 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조금 더 꺾였으면, 올해 영업을 하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췄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높아요. 그렇지만 유동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재고 자산이 는 게 매입을 미리 땡겨서 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서
얼마나 매입을 했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금융 자산이 21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느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채를 줄이는데 좀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매출 채권도 좀 늘었습니다. 대성 충당금만 많이 쌓이지 않으면 매출 채권이 나중에 현금으로 돌아가니까 현금 횟수만 잘한다면 그게 문제 없겠죠. 일단 현금에 넣은 프로 갈 때는 22년도가 가장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주가가 22년도 22년도에서 계속 하락을 했었던 거 보이고요. 단기 순익도 좀 떨어진 부분들. 투자 활동으로 유출로 해서 일단 영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로 인해서 감소됐는데 유형 자산이 증가됐다. 영업을 하기 위한 유형 자산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출이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은 시멘트, 환경자원이 이제 기타, 그 다음에 레미콘 59%, 60%를 시멘트로 하고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나머지 레미콘 21%.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됐냐 이래 봤더니 1분기에 다 뭐 내수로 친 거는 증가, 수출은 조금 깎여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대부분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인상을 했고요. 관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인상을 했다. 그래서 토탈 따져보면 조금 더 증가된 부분들, 그리고 쌍용 레미콘도 증가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익으로 증가돼서 배당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쌍용 CNC의 가동률 13%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나쁘진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가동률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요 정도 32% 정도에서 움직였던 걸로 과거에서 보였고요. 내수 수출 관련돼서 관계사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매출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부채가 2,300억 아니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자본 대비해서 너무 큰 부분들, 그리고 위험 관리해서 일단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154%로 좀 높다. 이 부분을 전기말에보다 더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2분기나 한 8월 중순쯤 되면 2분기 발표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시멘트 가격 인상하고는 틀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우려할 만합니다.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고 영업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이렇게 묶어보면 매출채권 어느 정도 털어서 현금으로 들어간 부분들 좀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유동부채에 대비해서는 많이 적어 보입니다. 계속 아무리 현금이 따져봐도 유동부채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유동자산이나 자본에 대비해서는 비슷하겠지만은 실제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현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뭐 배당을 줄 정도인가 싶지만 일단 부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아직은 적자를 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계절을 타는지 2분기까지는 한번 보자. 8월 중순에 2분기 발표가 났을 때 이 영업이익들이랑 당기순이익이 가격 인상으로 통해서 증가를 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매출 채권의 충당금은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매출 채권 대비해서 충당금이 증가됐다는 부분들, 전기만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또 아쉽죠. 관계사들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니 대부분 유동자산 대비해서 유동부채가 관계사들도 조금 많습니다. 쌍용 레미콘도 유동자산 대비해서 유동부채가 더 많고, 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부채가 그린라인은 합치면 굉장히 부채가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사들도 지금 부채가 많고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일단 주주 정책은 좋아 보입니다.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요. 자사주 소각까지 매입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주당 70원으로 현금 배당하고 잔여 금액을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소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 것이거든요.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고 희소성 때문에 들어가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재무구조 라인을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좀 좋아 보입니다. 분명히 한 2분기까지 실제로 가격 인상이 반영이 돼서 이익이 증가한다면, 저 같으면은 일단은 부채 비율을 좀 더 줄이고, 그러고 나서 배당 관련해서 유지를 해준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인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일단은 현금이 좀 더 들어와야 되고, 일단은 관계사들도 유동 재무적으로 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보면은 좋지는 않고, 일단 가격 인상이 영업 쪽에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겠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혹은 나는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당 상향이 그 대부분 대주주한테 너무 과도하게 저는 배당 상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버는 것 대비해서 이 부분을 대주주한테 배당을 줄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번 거 이상으로 계속
현금 털어서 대주주 한행코에다가 너무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것까지도 사실 일반 주주들한테 상관없죠. 워낙 유통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무상증자를 하든지 액면분할을 할 건데, 액면분할이 지금 100원짜리라 액면분할은 힘들 거고, 그러면 무상증자를 하기에도 유통 물량수가 없고, 이러면 액면가를 50원으로 줄이지 않는 거라면 일단 유통 물량수 자체가 뭘 하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는 한행코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지, 일반 주주들한테 그게 주주 가치라고 하지만 대주주 가치가 오히려 더 돈독하게 지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게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유통 물량은 너무나 적고 재무가 너무 아쉬운 거 빼고 배당은 매력적이고 일단 다 털어서 현금 가져가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시멘트 회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장 점유율이 여기가 좀 높아가지고 이걸 검색을 했는데, 이런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괜찮다고 보는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